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저희 한국교회 이야기도 제가 잠시 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백교회 저항운동을 히틀러에 대한 정치적인 투쟁으로 볼 수 있을까? 예. 교회 투쟁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저의 문제제기였죠. 고백교회 저항은 독일 제국교회 안으로 편입되었던 독일 그리스도인들과의 싸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본 연구의 관심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독일 민족주의와 결합되면서 히틀러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고백교회는 독일 민족의 영광을 위해 나치의 이념을 받아들였던 독일 그리스도인들 교단과 싸웠습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가려내는 교회 투쟁이었습니다. 키르켄캄프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죠. 독일 교회사 안에는요. 처치, struggles of churches, 이렇게 이제 교회의 투쟁.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백교회는 바르멘 신학선을 통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증했습니다. 고백교회는 핑겐발데 신학원을 창설했고 독일교회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고백교회는 1938년에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뭐 작은 실수가 아니죠. 전쟁이 끝난 후 고백교회는 독일교회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종전 후 독일교회와 독일을 변화시키는 기초가 되었던 두 죄책 고백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독교 윤리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히틀러 시대의 고백교회의 저항에 대한 신학적 연구는 독일 현대사 연구가들의 연구 업적을 선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고백교회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대부분 그냥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독일 고백교회 이야기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양사 학자들, 유럽사 또는 그 독일 역사 전공자들이 그 한국 그 일반 대학교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연구들을 좀 더 좀 살펴보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균형 감각을 좀 가지기 위해서 좀 그 입장을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교회 저항은 그 히틀러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라기보다는 독일 개신교 내부의 싸움이었고 교회 투쟁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팩트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연구에. 정치적 저항, 직접적인 저항이라기보다는 독일 개신교 내부의 싸움이었고 교회 투쟁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바르멘 신학선언의 추상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되고 히틀러에 대한 충성서약이 보여준 고백교회의 약점은 비판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바르멘 신학선언과 고백교회의 투쟁을 정치적 저항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국내 신학계의 입장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히틀러 시대의 독일교회는 대부분 루트파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질서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질서의 신학은 히틀러의 국가 권력에 대한 교회의 맹목적인 복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프가 이미 잘 보여주었듯이 교회는 불의한 국가 권력의 질서까지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적 질서는 가정노동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위임의 영역입니다. 각 위임은 세상의 구원과 이 땅의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특정 위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경우 다른 위임들은 그 위임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불의한 정치 권력까지 하나님의 질서로 간주한 질서의 신학의 경직성을 비판했던 보네프의 신학적 위임론은 더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끝까지 견지했던 보네프와 고백교회 내부의 소수파들의 신앙적 헌신은 계속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백교회는 종전 후에 독일교회의 죄책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책 고백에는 부족한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후의 독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죄책 고백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에서 더 적극적인 형태로 저항하지 못했던 한국 교회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진정성 있는 죄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민주적인 군부 독재 정권을 질서의 신학에 기초해서 순응했던 한국 교회의 잘못된 과거에서 자유하게 하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완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교회 소수파는 죄책 고백이 나온 이후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독일교회와 사회, 유럽의 평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였을까? 이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과정은 본 연구의 다음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각주 58번을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면 클라 페어트죠. 이분은 다음 슈타트 고백문에 기초해서 독일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방향과 책임적인 교회 형태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연구 논문을 쓴 바가 있고요. 융헬도 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르멘 신학선언에 기초해서 정치적 질서와 평화의 주제를 다룰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충성세약이 보여준 고백교회의 약점은 비판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바르멘 신학선언과 고백교회의 투쟁을 정치적 저항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국내 신학계의 입장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히틀러 시대의 독일교회는 대부분 루트파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질서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질서의 신학은 히틀러의 국가 권력에 대한 교회의 맹목적인 복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프가 이미 잘 보여주었듯이 교회는 불의한 국가 권력의 질서까지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적 질서는 가정노동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위임의 영역입니다. 각 위임은 세상의 구원과 이 땅의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특정 위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경우 다른 위임들은 그 위임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불의한 처치 struggles of churches 이렇게 이제 교회의 투쟁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백교회는 바르멘 신학선을 통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증했습니다. 고백교회는 핑겐발데 신학원을 창설했고 독일교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고백교회는 1938년에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뭐 작은 실수가 아니죠. 전쟁이 끝난 후 고백교회는 독일교회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종전 후 독일교회와 독일을 변화시키는 기초가 되었던 두 죄책 고백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독교 윤리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히틀러 시대의 고백교회의 저항에 대한 신학적 연구는 독일 현대사 연구가들의 연구 업적을 선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고백교회에 대한 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저희 한국교회 이야기도 제가 잠시 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백교회 저항운동을 히틀러에 대한 정치적인 투쟁으로 볼 수 있을까? 예. 교회 투쟁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저의 문제제기였죠. 고백교회 저항은 독일 제국교회 안으로 편입되었던 독일 그리스도인들과의 싸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본 연구의 관심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교회는 독일 민족주의와 결합되면서 히틀러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고백교회는 독일 민족의 영광을 위해 나치의 이념을 받아들였던 독일 그리스도인들 교단과 싸웠습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가려내는 교회 투쟁이었습니다. 키르켄캄프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죠. 독일 교회사 안에는요. 연구를 할 때 대부분 그냥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독일 고백교회 이야기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양사 학자들, 유럽사 또는 그 독일 역사 전공자들이 그 한국 그 일반 대학교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연구들을 좀 더 좀 살펴보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균형 감각을 좀 가지기 위해서 좀 그 입장을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교회 저항은 그 히틀러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라기보다는 독일 개신교 내부의 싸움이었고 교회 투쟁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팩트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연구에. 정치적 저항, 직접적인 저항이라기보다는 독일 개신교 내부의 싸움이었고 교회 투쟁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거죠. 바르멘 신학선언의 추상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되고 정치 권력까지 하나님의 질서로 간주한 질서의 신학의 경직성을 비판했던 보네포의 신학적 위임론은 더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끝까지 견지했던 보네프와 고백교회 내부의 소수파들의 신앙적 헌신은 계속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백교회는 종전 후에 독일교회의 죄책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책 고백에는 부족한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후의 독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죄책 고백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에서 더 적극적인 형태로 저항하지 못했던 한국 교회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진정성 있는 죄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민주적인 군부 독재 정권을 질서의 신학에 기초해서 순응했던 한국 교회의 잘못된 과거에서 자유하게 하는 회개